자, 앞서서 우리가 이제 CNN이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자, C는 컨볼루션이라고 했습니다. NN은 뉴럴넷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이게 엔비디아에 있는 CNN 모델입니다. CNN 모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결과까지 나오는데요. 앞부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에 해당이 됩니다. 컨볼루션 연산이고요. 그 다음에 플래튼이 이루어진 이후로부터 여기가 뉴럴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CNN 모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엔비디아에서 제공했던 이 필터의 사이즈나 개수, 크기 이런 것들 때문에 엔비디아 CNN 모델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구현되고 파이썬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런 것까지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뉴럴넷을 이용해서 스스로 사람처럼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뇌에서 판단해서 손을 움직이고 브레이크를 밟고 하면서 자동차를 주행하는 과정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에 들어오는 거는요, 요 640에서 480 요건데요. LCD가 지금 800에 480인데 요게 X, Y의 위치가 바뀌었죠. 자, 우리가 해상도를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해상도를 얘기할 때 X와 Y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을 X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있는 걸 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얘기할 땐 X 곱하기 Y. 그래서 1024 곱하기 768 이렇게 부르고요. 이렇게 부를 때 1024는 X에 해당이 됩니다. Y는 768은 Y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내부로 들어와서 메모리에 오게 되면요. 얘가 가로로 보이는 여기가 행이 되고요. 엑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열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행과 열로 표시하면 이 표현 방법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위치가. 그래서 800 곱하기 480 해상도라고 얘기하지만 내부 메모리에 들어오면 행이 480개, 열이 800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 표현을 먼저 설명을 하고요. 자, 우리가 LCD에는 480에 800인 전체 메모리 배열을 가지고 있지만 카메라에서는 640에 480이 들어오고 양쪽으로 80픽셀만큼은 이제 다른 용도로 이미지를 올려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중에서 하단 부분 우리가 트랙으로 인지할 부분의 영역이 오건데요. 그러면 가로폭은 640 똑같을 겁니다. 여기 있는 640이 그대로 오니까 세로폭은 줄어들 겁니다. 제가 대충 절반이면 240이니까 절반보다 좀 작게 해서 요거는 프로그램에서 수치를 알 수 있지만요. 제가 220이라고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세로폭이 220, 행이 220이고 가로폭 열이 이제 640 되겠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리사이즈라는 함수를 써서 사이즈를 66에 200으로 줄입니다. 이 전체를 이미지를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컴퓨터 비전 오픈CV라는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에 리사이즈라고 함수를 사용하면 이 220바이 640인 이미지가 66바이 200 사이즈로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줄인 이유는 엔비디아에서 입력으로 받을 때 66 곱하기 200으로 입력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그렇게 변경을 해줬고요. 여기까지는
RGB 컬러 모델인데 얘를 다시 YUV라는 모델로 변환했습니다. 이것은 RGB는 우리가 선명한 이미지를 나타내고요. YUV로 바꾸게 되면 어떤 이미지의 형체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마지막에 그림을 보면 도로의 트랙의 형태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상세하게 운전하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도로의 형체만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 엔비디아 CNN 모델의 입력은 66 x 200이라는 이미지 해상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YUV 채널 3개가 되어서 입력으로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좀 설명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각각의 값은 0에서 255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노멀라이즈라고 해서 나누기 255를 각각마다 다 해줍니다. 그러면 요 값은 0에서 255인데 255로 나누게 되면 각각의 값은 0에서 1 사이에 실수로 바뀌게 됩니다. 소수점이 있는 실수로 바뀌어서 그 값으로 변환해 주는 게 노멀라이제이션, 프리프로세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전 처리 과정을 먼저 해주고요. 이 값은 YUV로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를 적용하는데요. 필터를 5x5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결과는요. 우리가 3x3을 할 때 상하 좌우 하나씩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행과 열이 2개씩 없어집니다. 5x5를 사용하게 되면 중심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하 좌우 2개 줄씩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에 대해서 마이너스 4, 열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4, 상하 좌우 2개씩 해서 행과 열이 넉 줄씩 없어집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라이드를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하 좌우 결과에 대해서 2분의 1 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66에 200인데 얘를 상하 좌우 2개씩 해서 마이너스 4씩 하면 62 곱하기 196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요. 결과는 31 곱하기 98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66x 100에서 특징 맵의 크기는 31x 98로 바뀌고 요때 필터의 개수가 24개를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필터가 적용되기 때문에 요 단계부터는 이미지가 아니겠죠. 사진이 아니고 특징 맵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컨볼루셔널 피처 맵이라고 제가 써놨죠. 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또 똑같이 5x5 필터를 두고 스트라이드를 2로 합니다. 그러면 31은 우선 상하 좌우 4개씩 없어지니까요. 27이 되고 그 다음에 98도 줄어들면 94가 됩니다. 요것에 대해서 나누기 2를 해주면 14x 47이 됩니다. 똑같은 형태로 5x5에 스트라이드 2를 적용하게 되면 얘는 결과가 5에 2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한 번, 두 번, 세 번 거치니까 결과적으로 66 곱하기 200이었던 원래 이미지가 5x22의 피처 맵으로 바뀌고 이 피처 맵의 개수가 48개가 됩니다. 필터가 48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에 이번에는 3x3의 스트라이드 1을 합니다. 그러면 스트라이드를 1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건 없고요. 상하 좌우가 하나씩, 그래서 행과 열이 2개씩 없어집니다. 그래서 5가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3이 되고요. 22가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20이 됩니다. 그래서 3x 20인데 이때 필터 개수는 64개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 3x3의 스트라이드를 한 번 더 적용합니다.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렇게 복잡한
뉴럴넷은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아닙니다. 다른 모델에서는 굉장히 이보다 더 복잡한 걸 사용하고 있고요. 자, 3x20은 1x18로 바뀝니다. 3이 마이너스 2가 되면 1이 되고 20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이제 18이 돼서 1x18 벡터가 됩니다. 이 벡터가 필터 개수가 64개니까 얘는 1x18이라는 이 벡터가 뒤로 이렇게 해서 64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결과가 만들어지는 데를 플래튼을 하겠습니다. 플래튼을 하면 앞에 18개씩 차례대로 이렇게 밑으로 일렬로 세우겠죠. 쭉 해서 여기 18 곱하기 64를 하면요 1152가 나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에서는요 여기에 12개를 임의로 뉴런을 추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개수는 1164인데 저는 이 과정은 적용하지 않고요. 그냥 1152로 이제 코딩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의 뉴런의 개수가 1152개가 되고요. 이 뉴런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레이어는 100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50개, 그 다음에 10개, 마지막엔 1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레이어, 뉴런은 전부 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죠. 그래서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연결선이 2700만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2700만 개의 연결선과 25만여 개의 파라미터, 여기 사이에 각각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조향값입니다. 조향값. 값 또는 각도가 되겠죠. 요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 전체를 한번 쭉 해봤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제 학습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를 지웠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뉴럴 넷을 만들 때는 여기에 있는 이 네트워크의 값들이요, 초기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학습을 할 때 과정을 이미지를 총 100개를 저장을 했다고 가정하고요. gi.py, 그러니까 이 딥러닝을 하기 전에 자동차를 가지고 트랙을 주행하면서 이미지를 저장을 했죠. 그 저장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인데요. 그때 이미지를 100개로 했다고 가정하고 얘를 가지고 이제 70개를 훈련에 사용하고, 훈련 트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25개를 밸리드,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5개를 남겨뒀다가 5개는 테스트, 마지막 최종 결과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이 70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요, 이제 한 개를 꺼냅니다. 이미지 하나 꺼내서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다 거치겠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이미지 특징 맵에 대해서 이 각도가, 예를 들어 여기는 각도를 미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첫 번째 이미지가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와야 된다. 그럼 이 첫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마이너스 2가 되는 형태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가깝게 여기에 있는 모든 이 파라미터들이 수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수정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절차를 다 끝냈으면 이번엔 두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는 마이너스 2고 각도가, 두 번째 이미지는 플러스 5였다면 이 두 개를 만족하는 형태로 이 네트워크, 이 뉴럴넷이 수정이 됩니다. 또
개선이 됩니다.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 70번 이미지가 다 들어올 때까지 이 뉴럴 넷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 해 가면서 값들을 개선해 줍니다. 여기 보면 아까 그 가중치 주는 것들 있죠. 가중치하고 앞에 있는 렐로 함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 네트워크를 수정해 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70개에 대해서 다 확인이 끝났으면 요 두 번째 있는 밸리드 셋 25개를 가지고 와서 이 결과값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데 얘가 이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25개 이미지 중에서 플러스 5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넣어서 예측을 해보니까 얘가 예를 들어 플러스 3이 나왔다. 그럼 마이너스 2만큼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 값들을 계속해서 누적시킵니다. 그러면 훈련시킬 때도요. 훈련 이미지 100% 맞는 형태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그 결과에 오차를 다 더한 값하고 그 다음에 이 밸리드 이미지 25개를 넣어서 다 넣어가지고 한번 테스트에 있는 결과들을 다 모읍니다. 이렇게 모으면 자 70개 훈련 데이터 그다음 25개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해서 다 만들어진 네트워크 한 번을 에폭이라고 부릅니다. 에폭이 예를 들어 300번이면 방금 진행한 게 한 번입니다. 1입니다. 그러면 에폭 1이 끝났고 에폭 2에서는요. 다시 이미지를 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아까 에러가 이제 에러 값들을 합쳤으니까 굉장히 많겠죠. 그 값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방금 에폭 1에서 했던 방법을 반복해서 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뉴럴넷의 이 신경망의 이 값들이 다 또 수정이 되겠죠? 이렇게 수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에폭 2, 에폭 3 그렇게 하면 각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가 결과를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CNN 모델이고 그래서 이미지 우리가 저장됐던 이미지를 가지고 이 이미지를 훈련시켜서 밸리데이션을 하고 밸리드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다 끝나고 나면 에폭 300번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요 5개 있는 파일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봅니다. 최종적으로 이 성과는 어떻게 나왔고 그 결과로 나온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이미지를 적용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엔비디아 CNN 모델이고 여러분이 앞서서 동영상을 보면서 이미지 캡처하는 것도 봤고요. 간단하게 캡처를 해서 팔자 형태로 되는 트랙을 가지고 자동차에서 딥러닝 한 다음에 결과를 자율주행을 해보는 결과도 첫날 해봤고요. 두 번째에서는 좀 복잡한 A부터 Z까지 가는 트랙을 가지고 주행을 하면서 이미지를 저장한 다음에 그 저장했던 이미지를 다 압축해서 코랩이라는 곳으로 옮겨가지고 코랩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이 CNN 모델을 적용해서 딥러닝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만들어진 모델을 자동차로 다시 옮겨서 자동차에서 자율주행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거의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완벽하게 가는 자동차를 봤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줄 것은 그거를 좀 개선했는 건데요. 윗부분에 있는 것은 같은 라즈베리파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아랫부분이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좀 비싼 자동차를 RC카를 사서요. 자, 핸들은 이렇게 조향각 돌아가죠. 그 다음에 뒤에는 바퀴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후진을 하면서 핸들을 조작하니까 일반 자동차하고 동일한 형태가 되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이 자동차 크기에 한 4배 정도 되는 것까지 제가 여러 대를 만들어서 지금 실제 주행하는 것처럼 딥러닝 자율주행 자동차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파이썬 코드로 만든 엔비디아 CNN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그림으로 앞서 봤던 이 그림의 단계별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 각도를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파이썬 코드로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요게 커널 사이즈가 필터인데 이게 5x5라는 거고, 이게 스트라이드죠. 스트라이드 2.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필터가 24개, 두 번째 36개, 48개, 64개. 여기는 똑같이 나왔죠. 64개 그대로 왔고,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1 곱하기 18에 채널이 64개가 됩니다. 이런 게 만들어졌고, 얘를 다 해보면 1152가 나옵니다. 곱하면 벡터의 값들이 1152개고요. 제가 그래서 1152개 요거를 그대로 18 곱하기 64라는 숫자를 넣어서 플래튼을 했습니다. 플래튼을 한 결과로 뒤에 뉴런이 100, 요거는 1152개의 뉴런이 있고, 다음 단계가 100개, 50개, 10개, 마지막에는 1개로 나옵니다. 그런 과정들로 앞에 있던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보여드렸던 내용을 실제로 파이썬 코드로 구현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제가 이제 테스트용 트랙으로 이렇게 해서 A부터 시작해서 A, B, C, D, E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행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해서 제 위치 Z까지 오는 형태로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요. 이것을 제가 코드에서 코드 실행되는 거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어떻게 주행하는지, 실제로 이제 자동차가 밖에서 주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SM 테스트 A라고 지난번에 주행했던, 방금 전에 봤던 트랙에서 주행했던 결과를 가지고 여기 와서 압축을 시켜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살펴봤던 거하고 코드가 조금 다른데, 이건 뭐냐면 위치만 다릅니다. aicar.ipymb라는 파일을 실행하면요, 여기서 실행하는 과정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쭉 살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가지고 오면, 얘는 이제 구글 콜앱에 연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이 콜앱 수업하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들이 파이썬 관련되는 수업을 하면 콜앱을 많이 씁니다. 여기에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앱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이 왼쪽에 구글 콜앱에 접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로 파일을 올려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요, 그때마다 새롭게 올리는 것이 좀 불편하니까 내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시켜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얘를 실행시키면 구글 드라이브하고 이 콜앱하고를 연결시켜 줍니다. 구글 계정을 해주고 continue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결이 되죠. 여기에 컨텐트라는 폴더인데, 현재 드라이브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드라이브 안에 마이 드라이브, 내 드라이브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끝났는데 이게 딜레이가 좀 있었어요. 잠깐 닫고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브라는 게 나왔죠. 컨텐트 밑에 드라이브 밑에 마이 드라이브가 있고, 이 마이 드라이브에 가면 좀 전에 AI카 다 들어가 있죠. 여기 압축 파일도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밑에 걸 보면요, 그 AI카라는, 그러니까 마이 드라이브 밑에 AI카라는 드라이브 안에 있는 압축 파일을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축 파일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문장을 한번 실행시키면 지금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SM 테스트 A라는 압축 파일이 한 개만 있더라.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하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죠. SM 테스트 A라고 하고 엔터키를 쳐주면 이제 프로젝트가 SM 테스트 A고 압축 파일 요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그대로 이웃셀 실행 그대로 다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와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코딩을 하게 되고, 그 코딩했는 결과로
딥러닝 하는 과정도 살펴봅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그 엔비디아 CNN 모델을 구성해 놓은 코드가 그대로 있고요. 얘를 적용해서 이제 코딩을 하고 딥러닝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을 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밑으로 가면요. 자, 이제 여기 보면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은 첫날 할 때 라즈베리 파이는 이 성능이 컴퓨터의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그냥 CPU로 하면 속도가 느리고요. 여기 보면 런타임 유형 변경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T4 GPU라고 구글 콜앱에서 GPU도 무료로 빌려줍니다. 한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정도면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4 GPU로 돼 있기 때문에 스피드가 이 정도로 빠른 겁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할 때도 굉장히 빨리 가는 걸 볼 수 있었죠. 오늘 해보니까 요게 에폭인데, 에폭 한 번에 한 번 진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위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위에. 자,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 에폭 1이죠. 1번 할 때, 훈련 셋을 만들 때 그 에러 값들의 합을 보니까 전체가 506.705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값이고, 요거는 뭐 단순한 것보다는 이게 그 에러 로스 펑션이 있어서 함수를 도입해서 로스,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 이미지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을 때 정확한 각도하고의 차이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밸리드 셋에 적용하니까 F1에서 모델을 다 만들고 밸리드 셋에 적용하니까 이게 조금 더 작게 나왔네요. 485.168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 보면 이미지 개수가 지금 926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고, 훈련을 그거 했을 때 결과는 에러 값이 506이라는 뜻이고요. 나머지 그렇게 다 된 걸 가지고 위에 가서 다시 한번 맞춰 설명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나머지 230개 밸리드 셋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니까 에러가 요만큼 나오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가 이제 CNN을 한 번 만들어 본 겁니다. 한 개 만들고, 그럼 그때 만들어진 가중치가 두 번째 할 때 수정이 돼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도를 할 때 조금 줄어들게 되는데요. 조금씩 줄이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모델이 어느 정도 의미를 찾게 되면 급격하게 이 에러가 줄게 됩니다. 그리고 에러가 나빠지면 모델을 변경하지 않고 값이 줄어들게 되면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밸리드에 대한 값이 줄어들게 되면 저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또 계속해서 지금 발전이 되고 있네요. 저장을 하고 끝에 가면은 이제 세이빙 되는 게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260번, 270번 여기는 얼리 스탑까지 가지 않고 지금 최대한 저장을 해서 마지막에 저장된 모델이 바로 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에러 로스 펑션의 결과가 10.99에서 10.82로 줄었으니까 아주 많이 줄었죠. 결과를 보면 지금 방금 에폭의 결과가 이겁니다. 에폭했던 단계로 0에서부터 300까지 진행을 했고, 중간에 약간 덜쭉날쭉한 게 있었지만 어느 정도부터 수렴하면서 트레이닝 로스의 최소가 3.45가 나왔고요. 밸리데이션 로스의 최소는 10.8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보다는 밸리데이션 할 때 조금 더 에러가 크겠죠. 왜냐하면 훈련 이미지는 모델을 만들 때 참여한 이미지고, 밸리데이션 이미지는 참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끝에 살펴보면요. 자, 여기에 아까 나왔었죠. 필터가 24개, 필터 24개 적용하면 결과가 66바이 200이 31바이 98로 바뀐다.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필터 개수가 24개, 36개, 48개, 64개 나오고 1152개 뉴런을 150, 10 마지막 한 개로 가면서 풀리 커넥티드로 다 거쳤고요.
파라메터 개수와 전체 파라메터 개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6개의 이미지를 테스트로 놔뒀습니다. 최종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최종으로 만들어진 모델에 마지막으로 테스트 6개의 이미지를 남겨놓고 거기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는 마이너스 48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이때는 왼쪽으로 급격하게 꺾어야 되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41로 나왔으니까 조금 덜 꺾였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괜찮고요. 요것도 왼쪽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23 정도인데 23이 나왔고, 요건 마이너스 15인데 13이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 주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2인데 1이 나왔죠. 요거는 마이너스 2로 했지만 실제로 이미지를 보면 오른쪽으로 조금 꺾여 있죠. 그래서 1, 오히려 잘 된 겁니다. 그리고 21, 21, 30, 31. 그러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서 우리가 자율주행 했을 때 영상을 보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한 번도 트랙을 이탈하지 않고 나오는 그런 좋은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제가 파이썬 코드도 일부 보여드리고 실제로 주행하는 것도 살펴봤지만 제가 이 자율주행 이 자동차를 시연해서 보여주는 목적은 like human, 사람처럼이죠. 왼쪽 지금 위에 보면 요게 여러분들이 운전석에 앉아서 앞에 운전석 앞에 있는 유리를 통해서 보이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 중에서 한 가지 예로 스마트카, 그 중에 좀 줄이면 자율주행이 되겠네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람이 하는 것처럼 기계가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미지가 나오면 하단 부분, 가까운 부분은 트랙을 보고 내가 왼쪽 오른쪽으로 갈지 주행을 결정하는 화면은 하단부고요. 상단부는 신호등이나 어떤 뭐 도로나 이런 전체적인 걸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부에 관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단부 이미지를 우리 뇌가 인식하는 형태로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이 CNN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미지를 아주 상세하게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단부 이미지를 좀 줄여서 특징만 보면 되니까 그 중에서도 도로 이미지, 트랙의 이미지 형태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그것과 관련 없는 정보들은 버립니다. 그래서 도로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사람처럼 뇌에 넣어서 이 뇌가 여러 개의 이미지, 내가 운전면허 딴 이후로 계속 주행을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계속 타면 사람의 경험으로, 뇌에 쌓여져 있는 경험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걸 자동차에 그냥 기계에게 맡기게 되면 사람처럼, 사람의 뇌가 행동하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전체에 있는 이런 엔비디아 CNN 모델을 가진 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뇌가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가 경험해본 도로를 가면 거의 이탈하지 않고 거의 완벽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주행에 관련되는 걸 굉장히 많이 학습하면 할수록 이 뇌는 점점 더 튼튼해지고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트랙이 나왔더라도 이전에 경험했던 트랙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갈 수 있는데 그 사고가 최소가 돼야 되겠죠. 사고가 제로가 돼야 되는 게 원래 목표고 사람보다는 사고율이 더 떨어집니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미래가 여러분들 앞에 이제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주행 과정을 한번 더 살펴보고 또 뉴럴넷이 만드는 과정 또 한번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